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밤 뉴욕 증시 다우 또다시 사상 최고치, 이제는 스캇 베센트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뭔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분위기죠. 네네. 어제도 개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게 약세를 보이던 유로가 살짝 돌아서는, 즉 달러가 이렇게 강세에서 약세로 돌고 그런 어떤 미국채 수익률이 또 이렇게 싹 내리고 하던 그 모습이 우리 아시아장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부터 나타났던 게 아마 주말 사이에 있었던 베센트 지명 그 네.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고, 야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이거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냥 삼성전자가 어제는 열의를 했죠. 3% 넘게 삼성전자도 올랐으니까요. 열리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글쎄 야간 선물 봐서는 조금 이렇게 그냥 뭐 약보합에 거쳐가지고 미국 장에 비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그 부분이 좀 숨이 가쁘기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가 고점끼리 연결한 저항선에 어제 머리를 딱 닿으면서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그 돌파하려면 좀 힘을 또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목표라면 그럴 수도. 충분히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그러니까. 짚어봐야겠네요.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미국 장에 다소 뭔가 이렇게 지수 자체는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 그렇죠. 그 안에 약간 그 뭐랄까 온도 변화를 할까? 뭐 좀 뭔가 섹터별로 약간 좀 차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중소형주들도 최근 흐름은 굉장히 그렇죠.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한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누구는 시장 괜찮은데 하시면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지수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이 예. 들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나스닥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좋진 못했어요. 네. 그래요. 네. 엔비디아, TSMC,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 다수가 사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증시 왜 신고가 간다고 그러는 거야? 미증시 왜 좋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네. 그 하이단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도 TSMC와 엔비디아는 약했지만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 AMD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서 중소형주 기업들의 순환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를 좀 겪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소외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미 증시는 괜찮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과 12월 달에 미국은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지금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엔비디아,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쪽만 보셔서 월마트의 주가를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여러분들이 월마트의 주가를 한번 딱 켜서 보시면 예.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월마트 실적도 네, 좋았잖아요. 월마트 예. 실적도 실적이고 주가도 계속해서 연일 네.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몇 기업의 어떤 정체는 좀 보였지만 시장 전반적으로의 수급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증시는 여전히 견고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꺼질 듯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좀 붙습니다. 네. 트럼프의 입김이 꺼질 때쯤 일론 머스크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좀 꺼질 때쯤 또 스캇 베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들이 좀 부여받고 있는 미증시라서 저는 미증시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마트 말씀 주신 거면 뭔가 필수 소비재나 임의 소비재 이런 또 소매 섹터 이쪽이 좀 그쵸. 주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주 단위로 예. 이번 주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무엇을 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벌써부터 이 가전제품, 특히나 이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들이 네. 지금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고 하면
당연히 화장품 쪽을 봐야 된다. 화장품. 특히나 지금 3분기 들어오면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보여준 어떤 시가총액 대비 네. 숫자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조정이 강하게 나온 쪽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실리콘투와 CNC 인터내셔널이 이제 뽑힐 수 있는데 어제 이제 그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어떤 출발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미국발 매출 비중이 좀 컸었던 화장품주들의 단기 반등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월마트 펼쳐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 주가가 아니 기울기 굉장히 가파른데요. 아니 다우지수에서도 맨날 그 앞에 나오는 애플 뭐 말고 예, 예. 이런 것만 찍어보고 지금 월마트 오랜만에 찍어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11월이니까 12달인데 12달을 계속 양봉인데 지난 4월에 살짝 한 1% 정도 밀린 거 말고 어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옵니까? 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마트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참 좋을 텐데. 맞아요. 그죠? 네. 야, 이건 뭐 지금 뭐 그렇다고 월마트를 사고 싶다 생각이 드는 차트는 아니지만 놀랍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네. 저도 이제 제 스스로의 이제 예. 반성이기도 한데 네. 솔직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번 가상화폐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저처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트렌드를 재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하나의 네. 투자 좀 센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소비재 쪽도 화장품 말씀 주셨으니까 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 루머가 진실인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목표 주가도 오히려 뭐 70만 원대로 높여잡은 리포트들 나오고 나서 어제 보니까 주가가 또 반등해서 30만 원 회복이 됐더라고요. 네. 어떤 루머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예.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알테오젠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부각을 받았던 건 SC 제형. 제가 한번 3주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적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기존에 이제 정맥 주사제로 이제 맞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피하 주사로 바뀌게 되면 5분이면 똑같은 제품을 맞는데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 사이클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돈이 될 수밖에 없고 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경쟁사가 있습니다. 할로자임이라고. 네. 근데 할로자임이 머크사를 통해서 이제 너네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 특허 침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머크사라고 하는 기업이 알테오젠에게 한 게 아니라 할로자임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시장은 할로자임이 저게 문제가 되면 알테오젠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네. 놀랍다 혹은 이제 조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는 커진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증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께서는 빨리 이제 SC 제형을 입혀서 제품을 달라고 하니 이 제품을 또 생산을 해야 되는 공장 라인이 필요한데 그 공장 라인 필요하려면 당연히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짓는 데 들어가는 돈 당연히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증자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또 주주들에게는 약간의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좀 돌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알테오젠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준 것이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대응은 삼성전자급이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글쎄. 네. 맞아요. 근데 알테오젠처럼 삼성전자가 만약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반응을 해줬다면 삼성전자 지금 여전히 7만 원대였을 겁니다. 알테오젠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굉장히 큰 노이즈에 정확하게 반박을 해줬고 정말 투자자들을 좀 안심할 만한 어떤 워딩을 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의 대응을 좀 해줬기 때문에 빠르게 좀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급적으로의 변화는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급락을 했고 또 급락하는 과정 중에 장내 매수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3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나도 이제는 사봐야겠다라는 투심이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알테오젠의 내년과 내후년의 미래를 그리시는 분은 저는 솔직하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변동성을 이해한 시세 게임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기 물량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시간이
그 물량을 좀 소화할 만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기술력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2020년도에 알테오젠이 부사장 한 분을 모십니다. 근데 이 부사장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FDA에서 IP 특허 관련한 변호사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특허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지금 부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인지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알테오젠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급적으로의 단기 변동성은 지금 나타날 수 있으니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차라리 뚜껑을 닫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없으셨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시려면 매매 전략을 디테일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은 진짜 공감이 가네요. 아까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알테오젠에서 주주 서한. 그렇죠. 나는 어디 미국 얘기인가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힘든 맞아요. 보기 힘들죠. 아주 소통하겠다는 네. 주주들을 안심시키겠다는 또 실제 또 액션이 따라줬잖아요. 이대 주주가 또 매수했다면서요. 네. 예. 야 사실 근데 어제 13% 넘는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희망이 생겼어요. 어제까지만 어제 일봉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이거 끝났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또 아침에 그 신한투자금융의 그 리포트도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들이 지금 많이 나왔으나 그 네. 불확실성들 중에 팩트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가 그 보고서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는 있지만 그 노이즈 중에 맞는 것은 없었다. 네.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알테오젠은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데 또 즐길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마음 편하다. 기술력에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대장주의 역할이라는 게 어제 삼성전자하고 그렇죠. 알테오전이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다 분위기가 좋은데다가 다른 바이오 쪽도 힘을 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 내심 걱정했어요. 아 이렇게 또 반도체 혹은 2차 전지에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네. 알테오젠이라든지 제약바이오의 수급을 좀 빨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어제 생각보다 반도체도 강했고 제약바이오도 예. 강했고 2차 전지도 강했던 정말 오랜만에 그런 흐름을 좀 보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11월 혹은 12월 중순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또 알테오전 얘기하면 또 꼭 이렇게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펩트론이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시세를 내다가 그렇죠. 훅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제 뭐 또 IR이 있었습니까? IR이 있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좀 쫓기는 듯한 IR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는 아니지만 네. 유사 기업인 인벤티지랩이 IR을 통해서 좀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퍼포먼스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펩트론이 갑작스럽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정이 좀 되어 있었을 건데 조금 이제 시계열상 인벤티지랩 하는 걸 보고 펩트론이 조금 이제 서둘러서 IR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어떤 부분이냐면 펩트론은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 지속형 플랫폼.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을 그냥 맞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약효가 이틀밖에 안 간다면 이 스마트 데포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는 10일 정도 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스마트 데포를 통해서 엄청나게 또 이 지속 효과를 길게 가져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은 어떤 플랫폼 기술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라이선스 아웃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번에 IR에서도 라이선스 아웃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게 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은 아니 검토도 지금 벌써 수개월 하고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올라온 게 벌써 1년에서 1년 반인데 아직까지도 애로가 안 됐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의심이 싹을 탁 틔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이제 뭔가 숫자로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데. 고가권에서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알테오젠과는 조금 다른 회사 측의 대응과 어떤
성과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리스크 하겠습니다. 관리가 네. 필요하다. 삼성전자 여쭤볼게요. 지금 네. 뭐 젠슨왕 CEO가 이제 삼성전자 HBM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뭐 빨리 작업하겠다 이러면은 삼성전자 콜테스트가 좀 빠르게 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 뉴스를 네. 가지고 시각이 두 개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는? 이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워낙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되겠다라는 희망이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이 됐는데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 8단 12단이 퀄테스트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저 앞에서 HBM4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HBM3 8단 12단 하게 된다고 갑작스럽게 주가가 다시 뭐 8만 원대, 9만 원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욕심일 수 있다. 대신 삼성전자가 퀄테스트에 통과를 하는 순간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또 이제 이번에 HB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플러스에서 계속 이제 따라 붙었던 뉴스가 발열을 어떻게 잡을 거냐? 결국 유리기판이 가장 상용화가 빠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 수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 이것보다는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소부장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에서 대장주는 SKC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SKC가 이제 네. 가장 크게 대장으로 좀 뽑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앱솔릭스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SKC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은 원천 기술을 진짜로 본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금 이제 도태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어요. SKC는 약했고 오히려 유리기판 관련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든다라고 하는 ISC가 정말 강한 흐름을 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SKC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보면 쿠션을 맞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더 시장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ISC를 저는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이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는 장비주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리기판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는 저는 필옵틱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기존의 반도체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넘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기존에 만약에 100대였으면 그 100대 다 유리기판으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유리기판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외부의 충격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결국 한번 세팅이 되면 움직임이 없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에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과거 HBM만큼의 어떤 시세를 기대하시는 것은 좀 욕심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성장의 기대감을 좀 보유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본부장님 네, 쪽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개만 좀. 네, 삼성전자 저기 아까 저 뭡니까 젠슨왕의 발언에 두 가지 반응이 뭐였죠? 처음에는 이제는이고 네, 그렇죠. 아직도. 두 번째는 아직도. 또, 네, 거기 또 하나가 궁금한 거는 네. 그 발언에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가가 좀 중요한데 작심을 하고 젠슨왕이 그걸 갖다가 전하고 싶어서 뭐 한 얘기 아니면 어떻게 무심코 지나가다 아니면 누가 물어서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작심을 하고 이야기를 작심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엔비디아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풀캐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캐파 내에서 풀캐파라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려면 삼성전자가 납품을 해줘야지 지금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만 있기에는 조금 요소가 있다.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 예. 볼 것도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어제 뭐 좀 두 가지 이제 사법부 관련 두 가지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1심에서 반면에 또 이제 2심이었죠.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2심에서는 구형이긴 합니다만 또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지금 그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장은 그거는 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네. 아직 시장에 반영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 것은 일단 본업에서의 성과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예. 치명타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뭐 상속세니 뭐니 지금 여러 가지 그 삼성 내부의 문제가 내부의 아직 문제.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큰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좀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뉴스까지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조금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해소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좀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하나 짚고 다음으로 네. 갔으면 싶은 게 우리 시청자분이 너무 절실하게 쓰신 것 같아가지고 네. 유한양행은 어떻게 하느냐. 38거래일 중에 30일이 빠졌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줄줄 흐르느냐 이거죠. 참 좋았던 주식인데 주가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걱정은 너무 기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유한양이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력을 제공했던 쪽의 기업이 뭐 상장을 하게 되면 유한양이과 오스코텍이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프리미엄이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유한양액 최근에 조정이 나오기까지 단기간에 너무나 좀 급등을 좀 했던 종목이라서요. 지금의 조정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조정, 하지만 그 조정의 깊이가 단순히 수급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뉴스를 동반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깊은 상황이긴 하나, 유한양의 본연의 파이프라인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유한양액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힘듭니다. 제약바이오 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인내를 가지시고 버텨내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파이프라인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유한양액과 같은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진짜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되시겠지만 조금은 참아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현 구간에서 추가매수 의미 없고요. 현 구간에서의 손절 라인 이미 지나서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들고 가시면서, 제가 매주 이제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중간중간에 변화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바로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엔터주 좀 체크해 볼까요? 뭐 사실 이제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가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런데 또 솔로로 이제 컴백을 하고 이제 BTS 진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이키즈 뭐 주요 아티스트들 지금 컴백 때문에 이제 네. 엔터주들 주가가 모처럼 이제 투자자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지난 11월 초중순에 네네. 계속 우리가 체크를 했던 내용이고, 근데 지난 주말에 마마라고 하는 뮤직 어워드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로제 아파트도 물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빅뱅에 대한 어떤 이 컴백 네. 그런 그 이슈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중후반부 가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가는 상황. 하지만 속도 조절 이후에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요소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연말 연초에는 공연이 많습니다. 그런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면 그 실적이 잡히는 기간은요, 내년 1분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 엔터사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엔터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말 연초에 공연이 많으면 공연 가서 그냥 박수 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굿즈를 사시겠죠. 그러면 그 굿즈 매출이 이번 3분기 JYP를 통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까지 어떤 시간 텀을 두고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 엔터주는 반드시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541포인트, 코스닥도 0.3%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698포인트, 코스닥도 7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3% 넘게 올랐고요.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권 출발이 예상됩니다. 58,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9,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2만 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0.3% 하락 예상되고 95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0.6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500원. 기아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3%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7만 7,400원, 네이버가 0.5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13% 넘게 반등을 보여줬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2.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3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14만 2,400원, 7만 5,100원이죠. HLB도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만 8,400원. 리가캠바이오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휴젤, 지금 호가에서 뭐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사흘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클래시스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엔캠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4만 100원.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 어제 뭐 제약 바이오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 삼천당제약도 오늘 호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요. 11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뭐 지금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또 제약바이오 2차 전지주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시장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뭐 동시효과 봐서는 야간 선물보다는 강한 네.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여쭙고 싶었어요. 네, 2차 전지. 네. 어제가 이제 재밌었던 게 초장에 좀 약하게 출발했던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급등 와중에 하이닉스도 같이 네. 그래도 네, 플러스를 맞아요. 내고 마친 거. 네, 반도체가 가는 와중에 2차 전지도 간 거.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바이오도 살아난 거.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네. 2차 전지는 뭐 노스볼트 얘기하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컸나요? 뭐 컸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노스볼트는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네. 올해 여름 초여름쯤에 노스볼트의 이제 물량을 맡겼던 BMW사가 전체 물량을 삼성 SDI로 이관을 해버립니다. 아하. 그런데 제조업에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통째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수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품질에 대한 문제. 수율도 안 나오고 품질도 약하다 보니 노스볼트는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품성이 없는 제품을 비싸게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격에 대한 문제. 아하.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삼성 SDI로 넘기면서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좀 자멸하는 그런 행보를 좀 밟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혹은 이제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요소가 노스볼트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쪽은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노스볼트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유럽이 또 전기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그러니까 소비하는 쪽 중에 하나잖아요. 이쪽 유럽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만약 그게 정말로 성공을 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을 하나 잃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노스볼트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가면서 결국 배터리를 잘 만드는 쪽에
의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좀 쌓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호재성 뉴스로 저는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한쪽에서는 뭐 보조금을 폐지한다, 뭐 보조금 더 준다, 막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테슬라에 대한 인도량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현대차, 기아도 전기차 판매 대수의 목표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캐즘이 어느 정도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배터리 셀이라든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은 조금은 더 챙겨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이 IRA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에 이제 네. 끝까지 살아남을 쪽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LNF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테슬라가 지금 기사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네. 환경오염 방지 규정 이게 지금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그 공장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된 폐수를 막 흘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굿모닝 마켓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 네. 그 뭐 누굽니까 개빈 뉴섬하고 일론 주지사하고 사이가 일론 안 머스크는 좋다고. 이건데 완전 그러니 테슬라한테만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일부 제품에만 보조금을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죠. 이 주가 거의 뭐 가지고 있는 나라급이죠. 상징은 네. 뭐냐면 전기차를 가장 많이 또 소비하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판매량이 이 전기차에 좀 척도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네. 그 안에서 일부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뭐 보조금을 지급하니 안 하니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차량별로 할당제를 적용할 예정이라서 테슬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일부 모델에 대해서. 네, 일부 모델에 대해서. 복잡합니다. 주면 다 주는 거지 뭘 또 그거는 아무래도 개인적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량별 할당제를 적용하겠다는 건 명분을 만든 건가요? 이게 실제로 뭐 그렇게 영향이 클까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영향은 크겠지만 통과될 확률은 아무래도 이제 극히 드물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작은 뉴스까지 지금 우리가 챙겨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감정 싸움은 그들의 이야기로만 그냥 지켜보시죠. 그래도 뭐 정부 효율부 수장까지 간 사람한테 네네. 그래도 그 개기는 거 봐서는 개빈 유섬도 남자네. 참. 그 예전에 출연했을 때 그 전선주 전력주 그때 좋게 말씀 주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또 다른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해적 케이블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이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LS 마린 솔루션을 네.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좀 갔었는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체크하고 바이오 체크하고 조선을 체크하고 이런 조금은 큰 산업 위주로 좀 봤지만 결국에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이 통신 케이블 쪽까지도 이제 장악을 하게 된다 했었을 때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지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상 케이블보다 해저 케이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는 기업 많아요. 네. LS그룹 잘하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예. 본인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40%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본인들이 뭘 하겠냐라고 했냐면 우리도 해저 케이블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포설선이라고 하는 해저 케이블 깔기 위해서 앞단에 가장 필요한 이 포설선이라고 하는 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그러니까 네. HD 현대 일렉트릭과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전력기기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전선주들이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전선주들은 LS 마린솔루션, 가온, 대원전선, 대한전선까지 이렇게 4기업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네. 김 본부장님은 가온 전선을 주목하시는구나. 저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저기가 LS 뭐가 있어. LS 전선이 만약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저는 네. LS 전선이겠지만 네. LS 전선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LS 전선은 가온 전선이기 때문에 가온 전선을 보는 게 맞죠. 혹시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근데 LS 일렉트릭은 이미 전력기기를 통해서 먼저 전력기기. 움직여서 네. 전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가온 전선이 조금은 더 빠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이제 통틀어서 보수 네. 시공 설비를 하는 쪽이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쪽까지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도 올랐고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무장관의 스캇 베센트 지명 소식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많이 오른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는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는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을 나타냈는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또 호가와는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520포인트,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으로 69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3% 떨어집니다. 57,6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0.73% 내림세로 175,7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7% 하락합니다. 41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948,000원. 현대차도 0.4% 떨어집니다. 218,000원이고요. 기아가 0.6% 하락으로 96,500원에 거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올라가네요. 49,200원. 셀트리온 0.28%, 지금 0.4% 상승합니다. 177,600원. KB금융이 1.6% 떨어집니다. 96,400원이고 네이버가 올라갑니다. 19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0.6% 하락합니다. 현재 328,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1.8% 상승세 이어가네요. 144,500원. 에코프로도 1.3% 상승합니다. 8만 원. HLB 소폭 오름세로 78,2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도 올라갑니다. 10만 원 선. 알테오젠도 낙폭 좀 빠르게 줄여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젤이 0.7% 떨어집니다. 263,000원이고 클래시스가 0.8% 하락하네요. 47,400원. 엔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떨어집니다. 145,700원, 139,400원. 삼천당제약은 소폭 오름세 이어갑니다. 112,100원으로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혼조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니까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1.9% 상승. 다만 이제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지금 스캘핑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니온도 1.4% 상승 4,940원. 그리고 동국 RNS가 1.2% 올라가고 대원화성이 12% 급등하면서 1,182원. 노바텍 0.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밖에 오늘 글쎄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좀 움직임이 있네요. 지금 SY 스틸텍이 4.9%, 5% 상승합니다. 9,03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부토건도 2.3% 올라가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3.6% 상승하면서 1,190원. 데모도 1.7% 올라가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3.58% 올라가면서 63,700원. 다산 네트워크스도 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쎄요. 지금 보게 되면은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일부 종목의 상승 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온테크가 10% 급등하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2.7%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모텍,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은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좀 테마주
뭐 개별 종목 장세 요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까지 뭐 개장한 지 지금 5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865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3억 원, 76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64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6억 원, 3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팝니다. 이미 3천 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기장 마감 대비로 달론 환율 전해드리고 있는데 2원 80전 상승한 지금 1,40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아니 환율이 상승 출발이에요? 응? 왜? 야, 이 깜짝 놀라겠다. 이거 달론 어떻게 이거는 한 2원 정도 밀리면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르면서 가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야, 뭐야 이것도 12포인트나 니케이 하락 출발이고. 네, 오늘 또 뭐 글쎄요? 외국인들이 또 선물에서 좀 많이 팔아요. 참. 아니 우리 정민앵커는 언제라고 기억나세요?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사면서 한번 우리 시장 땡긴 게 최근 기억이 언제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적이 없었나? 그냥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자주적인 최근에는 목소리는 외국인들 놀이터가 우리 증시라면서요. 씁쓸하죠. 이게 수급에서 이 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내년에 이제 공매도 풀리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또 개인 투자자들을 한 번 더 피를 말렸다가 지금 수급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어제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이라서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 약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하면서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투심이 갑자기 또 꼬이는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초반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대형주탄 그러니까 어제 강했었던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주를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어제의 연속성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저는 조금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살아남았고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약보합권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테마단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 이제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게 네. 휴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중동의 휴전 이야기인 건데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의 사이에 휴전 이야기인데 이거를 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만큼의 어떤 그 영향을 좀 생각을 하셔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대장주 위주로 그러니까 저는 대장주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처럼 그러니까 테마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라도 본업에서의 성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기업에 저는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소테마 쪽에서는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분들은 방산주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락했는데 오늘도 지금 6%대의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방산 대형 3사들의 리스크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을 사기 위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했다라는 거죠. 폴란드 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왔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벌써 폴란드 1차, 2차 이야기한 게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1년 동안 폴란드 이야기만 해왔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신선도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방산주들이 어제 이어서도 오늘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는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불편함을 이용하실 필요는 있고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앞서서 제가 알테오젠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이틀 가지고 있으려고 사신 거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이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불편함 이용하라는 거는 좀 매수 기회로 봐도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도 분할 저는 매수. 괜찮다. 대신에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중점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차 전지는 그나마 좋은 편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2차 전지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레퍼런스로 참고하는 게 엘버말 아닙니까? 네. 미국에. 네. 얘는 한 3개월 전부터 바닥치고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아유, 그 보면은 거기도 완전 나락이지. 그렇죠. 거기도 완전 나락이고 우리 2차 전지가 진짜 업황이 좋아지고 말고를 떠나서 주가가 조금은 회복돼 줘야 되는 게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면은 진짜 잘못하면 사회 문제 된다니까요. 근데 예. 설마 더 나빠지겠나 더 하는 생각이 나빠지게 들 하겠습니까?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네. 바닥 잡고 도는 중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런저런 어떤 호재들이 좀 받쳐주고 수급도 좀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이제 조금 또 뜨면은 그 얼치기 그 전문가들이 그 봐라 이러면서 또 설칠까봐 걱정은 됩니다만. 아니 그리고 네. 저기 김 본부장님, 네.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요즘 저 뭐야 성광밴드부터 해가지고 뭐 피팅 관련해서 예.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리엔탈 전공이 있고 오리엔트 전공이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이 피팅 관련해서는 오리지널은 이 오리엔탈 아니에요? 오리엔탈 전공이고요. 이거 오리엔트는 어제 왜 상한가요 이게? 자, 요 부분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냥 이름만 비슷하다고 어제 상한가 간 건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허무하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오늘은 있어요. 또 10% 빠지네. 예전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제지주들이 네. 그 이름이 제지주. 네, 비슷하다 그래서 전혀 움직일 게 아닌데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오리엔탈 전공은 이 선박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선박 크레인. 네. 지금 왜 조선 기자재들이 흐름이 좋냐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 네. MRO에 대한 관심을 줬다가 이제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추하자라는 거죠. 네네. 가스하고 에너지 파서 팔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동할 수단. LNG 선박이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 실제로 이 LNG 선박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지면 LNG 기자재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LNG 본행제 만드는 동성화인 한국카본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또 LNG를 넣으려면 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팅 밸브류인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상황. 예. 그리고 또 LNG는 대형 탱크가 필요하니까 세진중공업이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 또 여기에 오리엔트 전공이 만드는 크레인이 지금 탑재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저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시대에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조선만큼은 저는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조금 기업들마다 스토리를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견조하네요. 지금 보니까 뭐 에이블 CNC,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뭐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앞서 뭐 저희가 소비자 얘기하면서 나왔었잖아요. 네. 이것도 중국 모멘텀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은 제가 그 사이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네. 인맥 테마주를 엮였습니다. 인맥. 어제 이제 이재명 씨의 어떤 그러한 이슈들이 네. 또 이제 반사 수혜를 받는 쪽에 이제 또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은 제가 개장 전에도 좀 이야기 드렸죠. 네네. 미국에서도 지금 월마트의 주가가 움직이고 11월과 네네. 12월 달에는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좀 조정이 많았던 이제 화장품 쪽을 좀 먼저 보자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였고요. 네.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도 된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탑픽은 CNC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예. 북미 매출이 많은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DM 기준으로 세계 1위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코스맥스까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 지금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예. 중국이 또 무비자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어요. 연장했잖아요. 예. 근데 누가 중국 여행을 30일 동안 갑니까? 현실적으로. 4박 5일이나 5박 6일이면 몰라도
중국을 누가 29박 30일로 가겠습니까? 장가게도 이틀만 자고 나면 그럼요. 그냥 동네 뒷산하고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뉴스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쪽이 그냥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어제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그 뉴스 때문에 장 초반에 반짝하고 내린 이유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30일 동안 중국에 여행 가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대응 좀 빠르게 하셔서 묶이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항공주는 어때? 오늘 보니까 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인데 항공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 이거는 길이 멉니다. 아시아나 합병 이슈도 계속 있었잖아요.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항공주, 크루즈, 여행 쪽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이들도 많이 여행을 간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또 미국은 크루즈에서 이제는 네. 인터넷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크루즈 여행은 예.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이 여행 상품이 많았는데, 미국도 젊은 층의 어떤 이 여행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여객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크루즈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라고 하는 어떤 뉴스 때문에 네.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본업에서의 성과를 생각을 해보면 유가 내렸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객 수요는 여전히 이제 성수기에 지금 돌입을 하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항공주들은 이제 보셔도 된다. 근데 네. 대신에 이제 보실 때 저는 진에어를 먼저 보시는 게 LCC 맞지 않겠는가. 쪽이요? 네, LCC 쪽을 약간 상승 탄력을 좀 고민을 하셨을 때는 진에어가 지금은 가장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티웨이는 왜 아니냐? 최근에 이제 소노하고 그 네. 지분 때문에 좀 많이 맞아요. 소급적으로 이슈 불편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거리가 먼 쪽을 좀 선택하는 게 지금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